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또 이 멀리서 멀리 파주시죠? 파주에서 이렇게 또 멀리 여기 수원시청의 제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제가 만나뵈가지고 이제 제 시집 식물교도소라는 시집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언제 이렇게 많은 시를 또 쓰셨대요? 한 뭐 2년 정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 80, 한 7편 정도의 시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예, 예. 참 능력이 많은 거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식물 교도소에 대해서 좀 의아해 여기신 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면, 이제 식물과 교도소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식물이라는 것이 원래 열대 지방에서 특히 이제 온 것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있는 상태, 저는 이제 그걸 교도소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편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녹색 제수복을 입고 이렇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써가지고 이걸 이제 언어의 폭력적 결합이라고도 하고요, 과격한 비유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레디컬 메타포라고 해요. 레디컬 메타포. 왜냐면 식물과 교도소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어울려서 이렇게 이제 시의 제목이 되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 시를 막 이런 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식물 교도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집을 이렇게 식물 교도소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시집을 이렇게 쭉 보시면 좀 다양한 시가 나온 것 어떠신지 한 말씀 그래도 해주시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읽어보니까요, 소재도 다양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시를 쓰는 기법도 기존의 어떤 시에 비해서 좀 뭐랄까요,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읽으면서 굉장히 그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우선은 이렇게 많은 그 시의 소재들을 주로 어떻게 이렇게 채택을 해갖고 시까지 완성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야, 역시 박사님이 그러니까 저는 시의 소재를 어떻게, 좋은 말씀인데, 이제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은 걸 봐요. 찍은 걸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먼저 얻는다기보다는 이제 사진 같은 걸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에 제가 계속 올리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내용을 좀 시로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거나, 또 하나는 시집을 읽다가 그 시집에서 이제 튀어져 나오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딴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 나는 이걸 좀 내 관점에서 달리 써봐야 되겠다. 대표적인 게 이제 헌화하다라는 그 시가 이제 그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수로부인의 입장에서 썼거든요. 그렇죠. 이제 헌화하다는 이 절벽에 피어 있는 꽃의 입장에서, 이 절벽에 있는 꽃을 수로부인이 누가 꺾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견우동 암소를 끄는 노인이 이제 암소를 내팽개치고 이제 올라가서 그 꺾어서 받치면서 부른 노래인데, 그거를 저는 이제 이 철쭉꽃의 입장에서, 나는 절벽이 있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인데 왜 나를 이렇게 지상으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이컬러지컬한 그 생태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쓴 시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타로를 또 좀 이제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타로와 관련된 시도 좀 몇 편을 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까 시집을 좀 훑어보니까 특히 그 부모님에 관한 시가 좀 많은 것 같던데. 아무래도 또 이제 제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술잔이라든가 또 아버지의 빈자리라든가 또 이제 빙자하다, 그다음에 이제 VR 안경을 들여다보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잡채, 이제 반찬 가게에서 잡채를 사다가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서 어머니하고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과 연관된 시를 쓰시면서 생전에 부모님하고 뭐 물론 지금 뭐 잘 못해드린 거 후회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좀 화해는 하신 건지? 뭐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살아 계실 동안은 뭐 나름대로는 저는 못 해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늘 후회가 되죠. 좀 더 잘해드릴 거리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시로나마 이렇게 이제 해보자고 이제 쓴 거고, 특히 이제 아버지의 술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과거로 회상을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말
그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셨군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호스피스 병원이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계속 연신 단지를 주무르라고 하고 옆에 이제 아내가 한복을 입고 곁에 있다고 막 하면서 결국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셨는데 환상을 보신 거죠. 그렇죠. 환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달그락 소리와 함께 비워지는 술잔들 하면서 현재로 돌아가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가는 그런 그 기법이랄까요? 그런 것을 이제 플래시백 기법이라고도 하지만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한번 시를 써봤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시를 쓰는 방법들을 좀 익히고 네. 그리고 이론 같은 것도 공부하시고 그거를 그러면은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 찾을 수 있는 소재를 택해서 네. 뭐 심상이라든가 뭐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런 기법들을 적절히 써서 음. 시를 다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그 추천을 한다면 여기 나온 시 가운데서 예. 특히 어떤 시를 많은 사람들이 좀 읽어줬으면 싶은 게 혹시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이 시 중에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백이 쪽에 나온 백이 쪽이요? 천지여관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시를 좀 이제 저는 좀 왜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정말 100년도 못 살면서 그죠? 많이 살면 100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막 서로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제가 약간 비유적으로 이제 쓰면서 인간 정말 우리가 하루살이에 비하면 많이 살지만 지구가 45억 년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100년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타워 팰리스, 타방궁이라고 제가 썼지만 달동네 사는 빈자 모두 천지여관의 하석생이다. 맞죠?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우리가 천지여관에 살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소유가 아닌 소유의 삶이라는 것은 앞에 소유는 이제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이고 뒤에 있는 소유는 그러니까 그 잠시 논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것이 맞네요. 바로 이게 장자에 나오는 말인가요? 그렇죠. 아니 장자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소유라고 하는 게 양소유 해가지고요. 그 구운몽 김만중의 구운몽의 소유가 나오거든요. 소유유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그건 장자에? 소요유. 그건 소유유죠. 소요유는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 잠시 이제 산책을 하는 거.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산책하는 과정이다. 이런 것이 소요유고요. 그게 바로 지구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천지여관이라는 시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시를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이제 저보고 뭐 이제 고르라고 한다면 자선하신다면? 네, 한다면 저는 이제 해사부라는 시가 몇 페이지에 있나요? 86쪽에 있어요. 86쪽이요? 86쪽에 있는데 이거는 예. 실제로 제가 동해 바닷가에 이제 호텔을 잡았는데 정말 그 호텔이 낚싯대를 던지면 고기가 잡힐 듯한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파도 소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침대까지.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이제 환하게 보이는 새벽 파도가 막 온몸을 머금고 있고 또 삶은 탄탄대로가 아니라고 들려주고 있고 또 등대는 바람의 행진곡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등대에서 이제 막 라이트하우스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가는 또 삶의 바람에도 그러니까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죠. 있었고 또 이제 바다 깊숙이 잠수한 태양이 수평선 위로 머리를 조금씩 내밀고 있었고요. 바다는 삶의 선문답을 던져 우리 이제 어디 가면 바닷가에 가면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스스로. 네네. 이게 불림문자. 그 불림문자랑 문자로 통하지 않는다 해서 불림문자 심심상인 교회별점 염화시충 염화미소 이런 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영어로는 텔레파시라고 하는데 이 불림문자 한 움큼을 던져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다가 스승이다라고 해서 해사부라는 말은 모르겠어요. 이게 사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바다도 스승이다라고 해서 해사부라고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어디서 보고 쓴 건 아니고요. 해사부라고 썼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해사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바다는 새로운 지금 시어를 발굴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예. 이야기한다면 시어를 낚다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 지금 저도 어디냐면 18페이지에 있어요. 시어를 낚다라는 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시어는 말씀 어자인데 제가 물고기 어자를 썼거든요. 네,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시어를 낚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낚싯대를 그러니까 이걸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지인에게 낚시령을 받았고 시작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사회 속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재 책상에 인형을 앉혀놓고 낚싯대를 보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한가운데 던진 낚싯대에 치어 한 마리,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물고기죠. 잡혔어요.
개걸음으로 끌어올렸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재밌게 이렇게 쓴 거예요. 물고기들을 그만 미끼를 빼고 사라져버린 물고기. 그러니까 이거는 시어를 쓰다가 이제 좀 안 써질 때 이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그걸 비유하신 예, 거군요. 그렇죠. 실망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다려 낚싯대를 던졌고 그 순간 흔들바위를 들어올린 듯한 묵직함. 이건 좋은 시가 하나 써졌다는 거죠. 개어가 황금빛 선율을 연주하며 내 마음 속에 들어왔다. 라고 이제 했고요. 근데 마지막에 다시 이제 사회를 다시 넣었어요. 다시 낚싯대를 던진다. 낚싯대가 석양의 노을 속에 달빛을 담긴다. 실제로 낚싯대가 달빛을 담길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 시상이라는 것은 정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시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썼는데 뭐 그래서 저도 좋은 시를 쓰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시어를 낚다라고 한번 써볼까 해서 제가 이제 써본 시가 시어를 낚다인데 그래서 이 시는 또 제가 좀 애착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시가 있는데 세 편 정도만. 일단 지금 추천하신 3편, 자선해 주신 3편 정도는 많이 읽어주기를 바라시는 시군요. 그러면 지금 아마 시를 또 쓰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사실 시를 쓴다는 게 어렵잖아요. 뭐 산문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짤막한 것으로 이미지부터 자기 생각까지 드러내야 되니까 참 어려울 텐데 시를 쓰고 싶어하는 그 후배들에게 한마디 좀 해줄 만한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갑자기 뭐 우리 서정시 많이 쓰잖아요. 뭐 그 사람이 있으면 뭐 내 옆에 있으면 아름답다, 보고 싶다. 물론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거는 너무나 좀 어떤 뻔한 이야기니까 스토리를 정해주고 첫째는 스토리를 정해주고 스토리를 정해주고 그렇죠. 또 하나는 어머니나 뭘 이야기를 쓸 때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T.S. 엘리어트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T.S. 엘리어트가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어머니 이야기를 쓰기보다는 갈대를 가지고 어머니 이야기 쓴다든가 감정을 실현하는 도구를 뭐 대파를 가지고 쓴다든가 잡채를 가지고 쓴다든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주로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마음에 떠오르는 것과 이렇게 대비시켜서 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맞아요. 대비시키는데 이제 어쨌든 표현을 좀 다른 것을 빗대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물을 사람처럼 써라.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물을 사람처럼 쓰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면 사물의 특징과 사람의 특징의 공통점만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을 썼는데 물을 제가 이제 이 시에도 나의 그녀 H2O를 썼는데 그녀라고 이제 사람으로 표현하면 물이 그 뭡니까? 물을 이제 물의 속성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겠네요. 사람의 속성을 그렇죠. 그렇죠. 알겠네요. 무슨 그런 식으로 말씀인지. 이게 교집합을 형성되는 그런 걸 써서 이제 이게 나면 1인칭, 너면 2인칭, 그나 그녀면 3인칭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묘사심상법이라고 해서 이제 말놀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예산에 가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든가 기아가 기아에 허덕인다라든가 말놀이가 있어요. 또는 제 시에도 이제 이상과 이상이 말놀이시거든요. 말놀이시 또는 상상시, 상상력을 가지는 그런 시가 있어요. 뭐 그래서 제 시 중에도 이제 마법의 볼펜을 보면 볼펜을 잡았는데 막 시가 막 절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볼펜을 하늘로 던지고 나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생각은 진정한 시의 깊이는 생각의 가지에서 자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200을 만나다라는 시도 보면 제가 이제 갑자기 눈 한번 깜빡했는데 200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상상시라든가 또는 관찰시, 아까 해사부가 관찰시거든요. 뭐 온갖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시가 관찰시예요. 뭐 그런 등등 또는 이제 요즘은 이제 동요도 있고 시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요라든가 시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써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다 담진 못했지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쓰시면 시가 좀 더 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시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이 담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관찰하고요. 또 타인의 삶도 관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지금 계속해서 시를 그렇게 해서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많은 시를 좀 써서 예. 그 독자들한테 좋은 그런 경험을 좀 할 수 있게끔 네. 시간을 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예리한 또 질문 혹시 문학을 하신 분이랑 다릅니다. 저도 문학을 했지만 하여튼 뭐 서로 이렇게 또 좋은 저번에도 제가 이제 몇 달 전에도 이제 선생님 댁에 한번 찾아가서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또 문학과 관련된 그 인터뷰를 한 그때는 한 5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야 근데 정말 막힘없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아유,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 뵙고 두 번째 시와 관련된 인터뷰 아주 또 열심히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유, 다음에 저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시집도 또 발간하시고 네. 또 시인으로도 이렇게 또 명성을 좀 두루두루 떨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